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도 경고합니다. 자식에게 이것을 다 말하면 노년의 심리 건강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왜 자식에게 솔직하게 다 말했는데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는 걸까요? 왜 모든 것을 털어놓았는데 자식이 더 부담스럽다는 표정을 짓는 걸까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사실 이 문제는 자식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모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작동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진실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식한테는 뭐든 솔직하게 말해야 해. 그게 진짜 사랑이지.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숨기는 것은 거짓이고 다 털어놓는 것이 신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한국인 947명을 대상으로 7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식에게 재정, 건강, 감정을 모두 공개한 부모 집단의 노년 우울감 발생률이 침묵을 유지한 집단보다 2.3배 높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식과의 실제 관계 만족도도 오히려 낮게 나왔습니다. 충격적이시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 침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에게도, 아니 자식에게야말로 끝까지 지켜야 할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더 오래, 더 깊이, 더 품위 있게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재산과 돈에 관한 침묵. 두 번째, 나 자신의 두려움과 나약함에 관한 침묵. 세 번째, 자식의 선택과 삶에 대한 평가의 침묵. 이 세 가지를 지키는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 사이에는 노년의 심리 건강에서 매우 큰 차이가 생깁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바로 인간 본성의 작동 방식입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자식들은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부모가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 관계가 오히려 어색해지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학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숫자나 구체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순간 자동으로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는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수만 년에 걸쳐 생존을 위해 형성된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 위험이 도처에 있던 시절, 인간은 모든 정보를 자신의 생존과 연결해서 해석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본능이 현대 사회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알려주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식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의 장부가 열립니다. 앞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형제 중 누가 더 많이 받게 될지, 부모가 아프면 어떤 비용이 발생할지, 이것이 냉정하게 들린다면 그것은 현실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식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천안에 사시는 서영순 어머니 66세 분이 계셨습니다. 6년 전에 겪었던 일이라고 하셨는데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재산을 정리하면서 자녀 3명에게
통장 잔액과 부동산 내역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를 보여주고 싶었고 나중에 다툼이 없도록 미리 정리해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자녀들은 더 자주 전화했고 명절에도 빠지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큰아들은 슬쩍 사업 자금 이야기를 꺼냈고 딸은 집을 사야 한다며 넌지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언제부터인가 어머니의 안부가 아니라 어머니의 재산으로 옮겨가 있었습니다. 서영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식들한테 사랑받는 게 아니라 관리당하는 느낌이야. 그 말이 정말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부모가 재정 정보를 공개하면 관계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진심 어린 애정 관계에서 이해관계가 포함된 관리관계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대부분 서서히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납니다.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오늘날 중년의 자녀들은 우리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압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집값은 하늘을 찌르고 자녀 교육비는 끝이 없으며 노후 준비는 아직 시작도 못한 사람이 태반입니다. 이른바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위로는 부모를 부양하고 아래로는 자녀를 지원해야 하는 세대. 이들에게 부모의 재산 규모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미래와 직결된 변수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자식이 순수한 효심만으로 부모를 대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아름다운 바람이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간 본성의 진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셨으니 이제 첫 번째 침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재산과 돈에 관한 침묵입니다. 이것이 노년 심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돈을 숨기는 것이 불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정확히는 솔직함이 미덕이라고 배웠으니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을 공개하는 것과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노인의학과 연구진이 65세 이상 823명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녀에게 재정 상황을 상세히 공개한 집단과 전반적인 정보만 공유한 집단을 비교했는데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정을 상세히 공개한 집단에서 노인성 우울증 발생률이 68%나 높았습니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도 상세 공개 집단이 훨씬 낮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이란 노년에 있어서 일종의 방파제입니다. 파도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게 버텨주는 구조물, 그 방파제의 정확한 높이와 두께를 모두에게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단단한지를 자식이 모를 때 당신은 여전히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도움을 구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 바로 그 위치에 있을 때 관계의 균형은 지켜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생겼나요? 물론 걱정이 되었겠지요.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부담감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솔직한 감정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알면 진심 어린 관계 대신 의무감과 부담감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자식에게 아무것도 알리지 말아야 하느냐고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는 자식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전반적으로 괜찮다는 인상을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짓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를 지키기 위한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임상심리팀 자료에 따르면 노년기 심리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뇌 인지 기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느낌, 즉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치매 발생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의 침묵은 단순히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노년 건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천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첫 번째, 정확한 금액 대신 전반적인 상황만 공유하세요.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자녀가 재정 관련 질문을 할 때는 가볍게 대화를 돌리십시오.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 한마디가 오히려 관계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재정 관련 결정은 가능하면 스스로 하십시오.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고 심리 건강을 지켜줍니다. 자, 첫 번째 침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재산과 돈에 관한 침묵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셨죠? 이것만 기억하셔도 노년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다음은 두 번째 침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침묵입니다. 나 자신의 두려움과 나약함에 관한 침묵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삼성서울병원 노인정신건강센터가 70대 이상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인터뷰 결과 노년기에 가장 많이 경험하는 감정은 외로움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두려움, 기억이 가끔 흐릿해질 때의 두려움, 오랜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날 때의 두려움,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것을 느낀다고 해서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을 어디에 어떻게 털어놓느냐가 문제입니다. 새벽 3시에 잠이 오지 않아 홀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온몸이 싸늘해지고 가슴이 조여들고 아무리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싶어집니다. 자식에게 이 두려움을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무섭다고,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들다고, 내 곁에 있어 달라고. 그 충동은 너무나 강렬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화를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저는 이것을 판단하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벽 3시에 전화를 받은 자식의 얼굴을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잠에서 깨어 수화기를 들고 걱정과 죄책감 사이에서 흔들려야 하는 그 마음을, 다음날 직장에 가야 하는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하는 자식의 상황을, 이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짐을 넘기는 일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가족관계 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부모가 반복적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자녀에게 표현할수록 자녀의 심리적 소진 수준이 높아지며 그 결과 실제 방문 빈도와 연락 빈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더 많이 말할수록 자식은 더 멀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은 나약함을 자주 보는 대상을 무의식적으로 다르게 대합니다. 처음에는 걱정하고 보살피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연민은 서서히 부담으로 변합니다. 부담은 다시 거리감으로 이어집니다. 자식이 의식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감정이 작동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부모가 매번 불안과 두려움을 털어놓을 때
자식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소진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결국 전화를 덜하게 만들고 방문을 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부모는 더 외로워지고 자식은 더 부담스러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결국 노년 고독감과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심리 경로입니다. 천안의 서영순 어머니께서 두 번째로 나누어 주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친구분 이야기인데요. 그분도 60대 중반이셨는데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아주 작은 증상에도 크게 불안해하셨고 그때마다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한참을 걱정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열심히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가 오면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고 조금씩 통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결국 그 어머니는 더 외로워지셨습니다. 반면 서영순 어머니는 걱정이 생길 때마다 먼저 가까운 친구에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일기를 쓰는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자식들과의 대화에서는 주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셨고요. 그 결과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침묵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을 나누는 것과 감정을 쏟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두려움에는 적절한 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려움을 표현할 대상을 다양하게 갖추십시오. 오랜 친구, 신뢰할 수 있는 주치의 또는 일기장, 이 세 가지가 가장 안전한 두려움의 출구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보다 이 출구들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노인정신건강클리닉에서는 이것을 감정분산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감정적 무게를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식에게 표현할 때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만 하십시오. 지금 무서워 라는 감정 표현보다는 다음 주에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겠니? 처럼 구체적인 요청이 훨씬 건강한 소통입니다. 감정의 무게 대신 실질적인 필요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그것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잠이 오지 않으면 일어나 책을 읽고 마음이 무거우면 천천히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누군가 그리우면 그 사람과의 아름다운 기억을 떠올리며 조용히 미소 지으십시오. 국립암센터 심리지원팀의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감정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습관이 노년기 불안 수준을 평균 38%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품위 있게 다스리는 것, 그것은 어른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어른의 모습이 자식에게는 존경받는 부모의 모습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두려움의 침묵은 자식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지 않음으로써 관계를 더 깊고 더 오래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재산과 돈에 관한 침묵. 재정 정보를 상세히 공개할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이익 관계로 변하고 노년 우울감이 높아집니다. 전반적으로 괜찮다는 인상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결정권을 지키는 것이 노년 심리 건강에 훨씬 유익합니다. 둘째, 두려움과 나약함에 관한 침묵. 반복적으로 두려움을 자녀에게 표현할수록 자녀의 심리적 소진이 높아지고 결국 관계가 멀어집니다. 감정을 분산시킬 다양한 출구를 만들고 행동으로 전환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노년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침묵. 이것이 어쩌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세요. 세 번째 침묵입니다. 자식의 선택과 삶에 대한 평가의 침묵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자식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지켜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한마디 하지 않고는 못 베기신다고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마음을 압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고 자식이 더 나은 길을 걷기를 바라는 진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행한 가족관계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의견 표현 빈도와 자녀와의 심리적 거리감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의견 표현이 잦을수록 자녀는 더 많은 거리를 두려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은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나이와 무관한 본능입니다. 부모에게 끊임없이 평가받는다는 느낌은 자녀에게 심리적 압박감으로 작용합니다. 처음에는 반발심으로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 회피로 이어집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전화하면 또 무슨 말 들을 것 같아서 라는 생각이 자녀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관계는 조금씩 멀어집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60대 남성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셨고 자녀에 대한 사랑도 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하나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식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직장을 옮긴다고 하면 그게 과연 옳은 선택이냐고 물었고 며느리의 살림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려 말하지 않고 직접 지적했습니다. 딸이 남편과 다챈다는 말을 들으면 네가 좀 더 참았어야지 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솔직함이라고 믿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둘 연락을 줄여갔습니다. 명절에 찾아오는 횟수가 줄었고 전화 통화도 짧아졌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자녀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하면 또 잔소리 들을 것 같아서 그 짧은 한 문장이 그분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침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노인의학과 연구진의 자료에 따르면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은 노인 집단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의 선택에 대해 묻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자녀가 스스로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기다렸고 의견을 물어볼 때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녀들은 오히려 더 자주 부모에게 의견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실이 말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해짐으로써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진실이 있고 말해짐으로써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이 망가뜨리는 진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둘을 구분합니다. 자식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이 자식의 삶이라면 침묵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속마음을 굳이 꺼내놓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가족 전체를 지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실수를 보면서 입술을 닫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가장 깊은 형태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을 아끼는 부모가 자식에게는 더 넓은 품처럼 느껴집니다. 무엇이든 말해도 판단받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런 부모에게 자식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털어놓게 됩니다. 이것이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자식이 이야기를 먼저 꺼낼 때까지 기다리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먼저 묻지 않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달라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임상심리팀의 권고에 따르면 이 기다림의 습관이 노년기 가족관계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자식의 선택에 대해 의견을 묻는 경우에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십시오. 그것도 단정이 아닌 제안으로, 강요가 아닌 참고로.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고만 해라는 말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은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세 번째,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생각은 가능하면 배우자나 오랜 친구와 나누십시오. 자식에게 직접 표현하는 것은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질병관리청 노인심리상담 자료에서도 가족 내 갈등의 상당 부분이 배우자 관계에 대한 부모의 개입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침묵에 대해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기 전에 중요한 개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절한 거리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이야기를 아십니까?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남긴 이야기입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으로 온기를 나누려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추위에 얼어버렸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오랜 시간 끝에 비로소 적당한 거리를 찾아냈습니다. 서로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으면서도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을 수 있는 거리. 이것이 부모와 자식 관계의 본질입니다. 가까울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적절한 거리가 있을 때 관계는 가장 건강해집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인건강연구팀이 70대 이상 어르신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녀와 물리적으로 가까이 살거나 매일 연락하는 것이 반드시 심리적 만족도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의미 있는 만남을 갖는 경우가 심리적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것이 거리의 역설입니다. 적당한 거리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삶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자식이 연락을 하지 않아도 먼저 재촉하지 않는 것, 자식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묻지 않는 것, 자식의 집에 방문할 때는 언제나 미리 연락하고 오래 머물지 않는 것, 이러한 작은 배려들이 쌓여서 관계에 건강한 간격을 만들어냅니다. 그 간격 안에서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항상 곁에 있는 존재는 그리워지지 않습니다. 가끔 보이는 존재가 더 선명하게 마음에 남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를 더 오래, 더 깊이 유지하는 심리학적 진실입니다. 충청남도에서 활동하는 노인심리상담 전문기관의 사례 자료를 보면 자녀와 매일 연락을 시도하다가 갈등을 겪는 어르신들과 주 2, 3회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어르신들을 비교했을 때 후자의 관계 만족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빈도가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하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자식에게 연락할 때는 할 말이 있을 때 하십시오. 그냥 보고 싶어서 라는 이유로 하루에 여러 번 연락하는 것은 자식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 좋은 정보, 기쁜 소식이 있을 때 연락하면 그 연락이 더 반갑습니다. 두 번째, 자식의 집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미리 연락하고 방문 시간을 길게 잡지 마십시오. 짧고 즐거운 만남이 길고 어색한 만남보다 기억에 더 좋게 남습니다. 항상 아쉬운 마음이
남을 정도로 헤어지는 것이 다음 만남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세 번째, 혼자 보내는 시간에 자신만의 즐거움을 만드십시오. 텃밭을 가꾸거나 산책을 하거나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을 이어가거나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는 일상이 있을 때 부모는 더 당당해지고 자식은 더 안심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럴 때 자식들이 더 자주 먼저 연락해 옵니다. 오늘 핵심만 다시 말씀드리면 거리는 차가움이 아닙니다. 거리는 가장 성숙한 형태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부모가 가장 오래 사랑받는 부모가 됩니다. 이제 가장 실질적인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세 가지 침묵을 일상에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심리 훈련 방법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년기에 새로운 행동 습관을 형성하는데 평균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3주라는 시간 동안 의식적으로 연습하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방식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들을 최소 3주간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심리 훈련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식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명절에 꼭 와야 한다. 전화를 자주 해야 한다.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 이 기대들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강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노인심리팀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우울감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충족되지 못한 기대입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커지고 그 실망이 쌓이면 관계에 대한 원망이 됩니다. 그리고 원망은 노년기 심리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독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현실 위에 올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자식이 연락하면 기쁘게 받고 연락이 없어도 서운해하지 않기,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오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기, 이 작은 결정이 마음을 놀랍도록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이것을 실천한 분들의 사례를 보면 기대를 내려놓은 직후에는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담이 없는 부모에게 사람은 더 자연스럽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자식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겠다고, 그저 내 하루를 충실하게 살겠다고. 이 작은 선언이 하루하루 쌓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노인심리클리닉에서는 이것을 자기 서약 기법이라고 부르며 노년기 심리 안정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심리 훈련입니다. 내면의 충만함을 채우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 그것은 자신의 삶이 충분히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일상에 의미 있는 것들이 부족할 때 우리는 자식에게서 그것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식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는 일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노인건강연구소의 장기 추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신만의 관심사와 사회적 연결망을 가진 어르신들이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도 더 높고 노년기 우울증 발생률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내면이 충만할 때 자식에게 덜 의존하게 되고 오히려 그럴 때 자식들이 더 친밀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충만함을 채우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자신만의 작은 낙을 매일 가지십시오. 아침 산책이든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든 친구와의 전화 통화든 이 작은 즐거움들이 하루를 채워줄 때 자식에 대한 의존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십시오. 친구들, 이웃들, 동네 모임,
이 연결들이 살아있을 때 자식이 유일한 사회적 연결이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2024년 노인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3개 이상의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감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2.1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기여의 기쁨을 찾으십시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 이것이 노년기 심리 건강에 매우 강력한 영양소입니다. 이웃을 위해 반찬을 나누는 것도 좋고, 손자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느낌이 살아있을 때 외로움과 두려움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세 번째, 심리 훈련입니다. 침묵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연습입니다. 침묵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참는다는 것이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억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때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전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침묵 속에서 전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 판단을 믿는다는 신뢰, 나는 내 삶을 존중한다는 사랑, 나는 너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배려, 이것들이 말로 하는 어떤 표현보다 깊이 전달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가족정신의학과의 임상 경험에 따르면 노년기에 의식적으로 침묵을 선택하는 훈련을 받은 어르신들이 6개월 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에서 평균 34% 향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침묵이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침묵을 가볍게 만드는 실천 방법입니다. 말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이 자식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안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가? 만약 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만약 진정으로 자식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라면 타이밍과 방식을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이 질문 하나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국립암센터 심리지원팀은 이것을 이타적 침묵 훈련이라고 부르며 노년기 관계 개선 프로그램에서 가장 효과적인 기법 중 하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자식에게도 지켜야 할 3가지 침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왜 노년 심리 건강과 가족 관계 모두에 유익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재산과 돈에 관한 침묵입니다. 재정 정보를 상세히 공개할수록 관계는 이익 관계로 변하고 노년 우울감이 높아집니다. 삼성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재정 공개 집단의 노년 우울증 발생률이 2.3배 높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괜찮다는 인상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결정권을 지키는 것이 노년 심리 건강에 훨씬 유익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과 나약함에 관한 침묵입니다. 반복적으로 두려움을 자녀에게 표현할수록 자녀의 심리적 소진이 높아지고 결국 관계가 멀어집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가족관계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부모의 반복적 감정 표현이 자녀의 방문 빈도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감정을 분산시킬 다양한 출구를 만들고 행동으로 전환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세 번째, 자식의 선택과 삶에 대한 평가의 침묵입니다. 부모의 의견 표현 빈도가 높을수록 자녀는 심리적 거리를 두려워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노인의학과 연구 결과에서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은 노인 집단의 공통 특징은 자녀의 선택에 대해 묻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아끼는 부모에게 자식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3가지 심리 훈련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 내면의 충만함을 채우는 연습, 그리고 침묵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연습. 이 3가지 훈련을 21일 동안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반드시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는 잃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은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이 하나씩 거쳐나가는 시간입니다. 체면도, 경쟁도, 남의 시선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도, 그 모든 것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나면 마침내 진짜 자기 자신만이 남습니다. 그 순간이 두렵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가 시작됩니다. 우리 세대는 젊어서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미뤘습니다. 가난한 시절 몸을 혹독하게 써가며 일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몸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 관계의 건강도 우리가 챙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침묵, 그것은 단순히 입을 닫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더 오래, 더 깊이, 더 품위 있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때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전달한다는 역설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식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독립된 인간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판단이 있고 그들만의 실수가 있으며 그들만의 방식으로 삶을 배워나갈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여정에 끊임없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자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자리는 말이 없을 때 더 넓어집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주변에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